지금 LA는 경기 이야기가 아니라 한 문장 때문에 들끓고 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개막전,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 7만 7천 명을 수용한다고 언급된 그 경기장 티켓은 발매 10분 만에 매진됐고 안표 가격은 5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전해진다. 세계의 대결이라 불린다는 이 매치업을 불과 24시간 앞둔 시점,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인터 마이애미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의 발언이 분위기를 바꿔버렸다. 현지 시간 오후 2시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미디어 센터. 1932년과 1984년 올림픽을 치렀다고 언급된 그 역사적인 공간에서 취재진이 모였고 기자회견 초반 질문들은 기대감 위주로 오갔다. 메시를 보유한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손흥민을 영입하며 전력을 완성했다고 서술된 LAFC의 맞대결. 그러다 한 기자가 묻는다. LAFC의 핵심은 손흥민이다. 프리미어리그 출신인 그를 막을 특별한 비책이 있나? 통상적인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었지만 감독은 답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손흥민을 두고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할리우드 배우에 가깝지 않나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LA가 손흥민을 데려온 이유가 축구가 아니라 LA 한인타운의 표를 팔기 위한 마케팅용 영입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훌륭한 모델이지 우리를 위협할 킬러는 아니다. 말이 끝난 뒤 회견장은 1초간 정적이었다고 묘사된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는 표현도 있다. 그 뒤로도 발언은 이어졌다. 전성기가 지났다. 유럽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여기로 온 것 아닌가. 내일 우리 수비수들은 그를 막을 피어조차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들이 언급되며 다시 할리우드 간판을 보느라 바쁠 테니까라는 문장까지 포함된다. 한 경기 전날 상대팀 핵심 선수를 마케팅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왔다는 구조다. 곧바로 SNS를 통해 확산됐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의 메인 앵커가 생방송 중 이 소식을 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는 서술이 뒤따른다. 그의 요지는 손흥민은 마케팅이 아니라 실력 그 자체라는 방향이며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끌고 갔던 선수라는 문장이 함께 언급된다. 동시에 이 발언은 다른 이름들을 불러온다.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구단주로 언급된 데이비드 베컴은 과거에 손흥민의 광팬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정리된다. 손흥민을 존경한다고 언급된 인물이 자기 팀 감독 발언으로 난처해지는 모양새가 된다. 그리고 티에리 앙리는 소셜미디어에 왕관의 무게를 견뎌본 적 없는 자가 왕을 논하지 말라는 짧은 문장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내일 밤 콜리세움의 주인은 메시가 아니라 소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는다. 위르겐 클롭이 과거에 손흥민을 가장 영입하고 싶었던 선수라고 언급했고 만나는 건 악몽이었다는 말이 재조명됐다는 내용까지 이어진다. 발언 하나가 전날 기자회견장을 넘어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평가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흐름이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정작 손흥민 본인은 기자회견장에서 평온한 표정이었다고 묘사된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장면이 하나 추가된다. 기자회견 직후 무대 뒤편 복도에서 감독과 마주쳤을 때 손흥민이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통역 없이 영어로 LA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독님, 뜨거운 밤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전해진다. 그 순간 감독의 눈동자가 흔들렸다는 서술도 붙는다. 말이 끝난 곳은 기자회견장이었지만 여파는 이제 7만 7천 명이 들어찬다고 언급된 콜리세움으로 향한다. 기자회견에서 시작된 파장은 곧 전력과 기록의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인터 마이애미는 수비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된다. 반면 손흥민은 이적 이후 프리시즌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고 정리된다. 그의 스프린트 속도는 시속 34km로 언급된다.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이 속도는 변수로 제시된다. 감독의 발언과는 별개로 데이터상 컨디션이 올라와 있다는 흐름이 병치된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 직후 복도에서 두 인물이 마주쳤다. 손흥민이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통역 없이 영어로 LA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독님, 뜨거운 밤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전해진다. 공개석상에서의 발언과 달리 짧은 인사 한마디가 추가된 장면이다. 이 장면은 별도의 충돌 없이 정리된다. 경기에 대한 예상 서술도 이어진다. 관중은 7만 7천 명으로 언급된다. 손흥민이 과거 벌리전에서 기록한 70m 드리블골, 첼시전 득점 사례가 함께 거론된다. 예상 장면으로는 전반 10분 이전 득점 가능성, 오른쪽 측면 돌파, 헛다리 동작 후 슈팅이 묘사된다. 골 이후 감독석을 향한 도발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포함된다. 대신 동료들과 포옹하고 관중을 향해 카메라 세리머니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붙는다. 이 흐름은 또 다른 발언으로 전환된다. 토트넘 전 회장 다니엘 레비가 나의 재임 기간 25년 중 가장 뼈아픈 실수는 그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서 그는 손흥민으로 명시된다.
토트넘은 149년 역사를 가진 클럽으로 언급되며 현재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따른다. 손흥민 이적 이후 3개월 동안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포함된다. 프리시즌 5경기 결장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는다. 그러나 시간은 18일로 이동한다. 장소는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의 프란시스코 모라산 스타디움. 2026 시즌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1라운드 경기다. 기온은 덥고 습한 환경으로 묘사된다. 상대는 레알 에스파니아, 최종 스코어는 6대1. 전반 11분 손흥민이 공을 잡은 뒤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이는 득점으로 이어졌다고 정리된다. 이후 페널티킥 기회에서 직접 키커로 나서 골을 기록한다. 전반 24분 후방 롱패스를 받은 뒤 부안가에게 연결한 장면이 또 하나의 득점으로 이어진다. 전반 39분에는 티모시 틸만에게 패스를 제공해 득점이 추가된다. 전반 45분 동안 1골 3도움, 공격 포인트 4개라는 수치가 제시된다. 경기 후 평점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언급된다. 레알 에스파니아의 캄포스 감독은 우리는 오늘 거대한 자연재해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를 막을 전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 경기, 특히 전반전 기록만으로도 수치는 명확하게 제시된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시 영국으로 전해진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 활약과 함께 토트넘 상황을 동시에 보도했다고 언급된다. 일부 표현은 토트넘은 심장을 팔아치웠다. 왕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라는 식으로 정리된다. 손흥민 이적 이후 토트넘 유니폼 판매량은 40% 이상 감소했다고 서술된다. 아시아 마케팅 수익은 절반으로 줄었고 경기장 투어 예약률도 하락했다고 덧붙는다. 경기장 안과 밖 수치와 발언이 동시에 나열된다. 다니엘 레비의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손흥민을 이적시킨 결정이 축구 경영 인생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판단 근거로는 손흥민이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는 점,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 주급체계 개편이라는 경제적 논리가 있었다고 정리된다. 그러나 이후 그는 손흥민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선수였다는 점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내용이 뒤따른다.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득점력 감소로만 설명되지 않는다고 서술된다. 리더십 공백이 언급된다. 경기장에서 동료들을 독려하고 위기 상황에서 흐름을 바꾸던 역할의 부재가 강조된다. 앨런 시어러는 팟캐스트에서 토트넘은 단순히 10골, 20골을 넣는 공격수를 보낸 게 아니라 구단의 영혼을 보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티에리 앙리 역시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서도 여전히 월드클래스임을 증명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정리된다. 수치도 병행된다. 손흥민 이적 이후 토트넘 유니폼 판매량은 40% 이상 감소, 아시아 마케팅 수익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 경기장 투어 예약률도 하락, 재정적 상징적 가치가 동시에 언급된다. 한편 손흥민이 미국에 도착한 뒤 3개월 동안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정리된다. 프리시즌 5경기 전 경기 결장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전성기가 지났다, 은퇴 수순이라는 평가도 존재했다고 서술된다. 그러나 구단과 선수는 다른 선택을 했다고 설명된다. 손흥민은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가을에 시작해 봄에 끝나는 시즌 체제를 소화했다. 반면 미국은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나는 일정이다. 시즌 구조 차이에 따른 생체 리듬 조정이 필요하다는 맥락이 제시된다. 2026년 월드컵과 장기적인 활약을 고려해 즉시 출전 대신 체력 관리에 집중했다는 설명이 따른다. 훈련 기간 동안의 행동도 언급된다. 손흥민은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났다고 전해진다. 어린 선수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고 영어가 서툰 남미 출신 선수들에게는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소통했다고 한다. 훈련 후에는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기장에서의 기록 이전에 팀 내부에서의 역할이 병행된다. 그 결과가 18일 경기에서 드러났다고 정리된다. 부안가가 골을 넣고 가장 먼저 향한 인물이 손흥민이었다는 점, 마르티네스가 득점 후 손흥민을 가리켰다는 장면이 언급된다. 1골 3도움, 전반 45분 동안 공격 포인트 4개, 최종 스코어 6대1, 수치와 장면이 함께 배열된다. 경기 후 온두라스의 밤하늘 아래 손흥민이 웃고 있었다는 묘사가 뒤따른다. 토트넘이 잃은 것과 LA가 얻은 것이 대비된다. 레비의 후회 발언과 이미 미국 무대에서 기록을 남긴 현재의 장면이 나란히 놓인다.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어지는 커리어, 2026년을 향한 준비, 그리고 지금 제시된 숫자와 발언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